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저는 거의 매주 한 번은 꼭 백화점이나 편집샵들을 쫙 도는데,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, 그리고 패션계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한 브랜드의 저의 개인적인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저의 의견, 오피니언일 뿐 팩트는 아니다. 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2021년 SS를 기준으로 이런 표를 만들어봤습니다. 언터처블, 지금 제일 쩌는. 그 다음에 하이비라고 해서 요즘에 가장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고,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. 이제 커피숍에서 요즘에 그 브랜드가 핫하다며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케이, 뭐 이런 정도의 브랜드들 여기다 지금 집어넣을 거고, 요거는 이제 좀 지루해진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이 Y축은 제가 이거를 임의로 좀 나눠놨는데,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하이엔드 브랜드 그리고 하이 컨템포러리, 이거 곤조라고 돼 있는데 트렌드랑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는 브랜드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따로 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. 요거는 이제 가격대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너는 샤넬 없니? 샤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언터처블이에요. 와, 진짜 요즘에 백화점 샤넬런 하는 거 아시죠? 아침에. 근데 샤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게 뭐 이거 우리가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쿨하냐 엉쿨하냐 그런 얘기니까, 샤넬은 동시에 좀 지루하기도 해요, 솔직히. 안전하지. 리셀하고 막 요즘에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샤넬은 언터처블에도 들어가고 보링에도 들어간다. 이런 기준이에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2021년 SS 기준 제일 핫한 브랜드는 단연코 셀린입니다. 이번에 쇼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에디 슬리먼이 셀린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된 거죠. 하이비 생겨난 거지. 에디 슬리먼이 왔다, 이런 식으로. 몇몇 아이템들이 로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대중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 로고 박혀있는 거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좀 대중적으로 바뀐 거죠. 이 로고 캡 그리고 번거지 핵 같은 경우는 현대 기준으로 되게 소량밖에 입고 안 됐고, 룩북 보고 예쁜데 해서 매장 가봐야지 했는데 매장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거예요. 예약 손님들한테 이미 다 팔려버린 거죠. 티셔츠도 있긴 한데 사이즈가 거의 다 빠진 상태이긴 하더라고요. 솔직히 셀린은 샤넬에 비빌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예요, 진짜. 2위는 역시 프라다입니다. 아까랑 마찬가지로 라프 시몬스라는 진짜 천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 프라다로 옮긴다는 소문이 딱 나면서,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일단 마케팅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. 특히 이 로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진짜 2월 달에 구매해가지고 3월 달 넘어서 한 달 정도 대기해서 받은 로퍼인데, 없어서 못 사는 물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사실 프라다는 항상 프라다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CD가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면서 올 시즌은 이제 되게 폭발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게다가 가을 겨울 FW가 이미 나왔는데 그 쇼마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라다는 앞으로 조금 쭉 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제일 핫한 브랜드 세 손가락 중에 세 번째, 보테가 베네타입니다. 이 보테가 베네타의 CD인 다니엘리는 마르지엘라, 발렌시아, 도나카렌 거쳐서 이 올드셀린의 PB 파일로 밑에서 7년 정도 수련을 한 이후에 진짜 그 업계 내에서는 승진한 케이스로 보테가 베네타의 CD를 딱 맡으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,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력이 있었던 거죠. 이 카세트백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변화하면서 요즘에는 남자들까지 낼 정도로 아직까지 인기고, 저는 이 자켓을 한번 가서 입어봤는데 너무 비싸서 그때 못 샀거든요.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. 그래서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, 한 일주일 전에 저스틴 비버가 파리에서 입고 돌아다니는 사진, 파파라치 사진 찍힌 거라서 내가 엄청 후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보테가는 조금 이제 마지막 불꽃이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살짝 여기 걸쳐있는 그런 느낌으로. 그 다음으로는 제가 볼 때는 르메르예요. 르메르는 이제 하이엔드까지는 아니지만 하이 컨템포러리라고 해서 가격대가 조금 낮은데 미니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직까지 너무나 어필하고 있습니다. 이게 브랜드가 좀 핫해진 지 좀 됐는데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. 아직도 너무 잘 팔리고 있고, 현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냈는데 이거를 계속 백화점마다 쫙 늘리고 있는 걸로 봐서 그 판매량이 그만큼 된다는 소리겠죠. 원래 그리고 이 미니멀의 대부분은 질샌더인데, 질샌더 가격대가 하이엔드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은 르메르 사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구조로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르메르도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스로 가고 이제 그런 식이죠, 미니멀 룩에서는. 저는 사실 미니멀의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다 맞춰서 한 벌로 한번 입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. 하이과 오케이 사이.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뭔가 가요 톱10에서 1위 찍고 5주 연속 1위 찍고 골든글러브 타고 정점 찍고 조금 하향세 주춤하는 그런 브랜드들, 그런 브랜드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제일 잘 나갔던 브랜드는 사실
디올이죠. 작년은 진짜 디올의 한 해였습니다.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킴 존스가 딱 영입되면서 스트릿이랑 하이엔드랑 섞은 그 조던 디올 빵 터지고 연달아서 새들백 팔리고 그 왜 로고 플레이 하기 시작하면서 가방들이 쫙 풀리면서 확 대중적이 됐죠. 뭐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디올백이 진짜 많이 보여요.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.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로고 찍기 시작하면 대중적으로 쫙 풀린다고.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많이 들면 들수록, 근데 작년에 워낙 진짜 대단했어서 올해는 작년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, 뭐 그런 정도? 두 번째는 루이비통이에요. 정점 찍었었죠. 버지라블로가 스트릿씬에서 갑자기 하이엔드 브랜드 패션 하우스로 빡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하이브이 우와 제가 루이비통을 맡았어 이런 하이브를 빡 일으키면서 그 전까지 루이비통의 올드한 이미지를 완전 해소시키면서 그 왜 조던 닮은 그 농구화라든지 그리고 올해 이번 시즌에 바시티 자켓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도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도 이번 SS를 보니까 막 건물 같은 거 붙여놓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더라고. 그러니까 뭐 2-3년 차에는 조금 이렇게 힘 빼고 가는 것 같아. 한번 이렇게 탁 쳤다가 이게 좀 그래. 요거는 반면에 인기가 많았어요. 루이비통이 좀 그래. 지금 좀 약간 좀 힘고르게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구찌는 2년 동안 많이 해 먹었죠. 사실 진짜 구찌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 들면 정점 완전 팍 찍고 미켈레가 정점 찍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을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. 이거 지금 막 곰돌이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러니까 로고 플레이 하다가 안 되면 콜라보 막 하기 시작하면서 곰돌이 같은 이제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 이런 거 붙여놓고 하기 시작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막 나를 좀 사줘 막 이런 어필을 엄청나 이렇다는 거는 이제 폼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발렌시아가도 참 많이 했죠. 많이 할 만큼 했고 뎀나가 이제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. 아마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조금 해봅니다. 루이비통 제가 볼 때는 보링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. 디올보다는. 구찌 거의 여기까지 왔다. 구찌 여기까지 갔고.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이제 명품에 좀 투자를 한다면 이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저쪽에 있는 애들 쪽으로 사겠죠. 그러니까 얘네 요런 라인 지금 요런 라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카테고리는 스물스물 카테고리입니다. 죽은 줄로만 알았던 브랜드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. 지방시는 한 5년 전쯤에 리카르도 TC가 CD 맡고 있을 때 그 불독 프린트된 티셔츠라든지 별 3개 박힌 티셔츠로 완전 진짜 정점을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입기 시작하면서 완전 죽었다가 이제 올해 알릭스라는 스트릿 브랜드를 맡고 있는 매튜 윌리엄스가 CD로 전격 승진이 아니라 이건 외부 인사가 들어온 거죠. 스트릿계에서 이제 하이엔드로 빡 들어온 거니까. 이 매튜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버즈라블로라든지 칸예 웨스트라는 좀 다 그 라인이에요. 되게 메탈릭하고 퓨처리스틱하고 인더스트리얼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지방시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패션계에서 CD가 파격적으로 인사단행이 딱 되면 사람들이 하이브이 쫙 몰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지? 어떻게 나오지? 라고 되게 궁금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그런 경우. 특히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알릭스에서 봤던 그 메탈릭한 느낌의 지방시의 그 만듦새가 이제 합쳐지면서 괜찮았습니다. 내가 원래는 여기 있었어. 여기 표에도 없어. 근데 올라왔어요. 스물스물 두 번째는 발망입니다. 발망이 왜 이렇게 막 어깨뽕, 요즘에 어깨뽕이 유행하다 보니까 발망이 또 다시 괜찮은 거야. 근데 내가 이걸 결정적으로 어디서 느꼈냐면 저거 뭐지? 근데 발망인 거야. 이게 좀 파워 숄더 열풍이 불면서 발망은 계속 파워 숄더를 하고 있었으니까 촌스럽지 않네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발망도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. 이거 아직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생각해 본다면 뭐 펜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펜디는 지금 여성 라인은 아까 디올의 킴 존스가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르겠어요. 펜디는 항상 좀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정점을 찍지는 못하고 요즘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근데 역시 유망주다. 그리고 이 버버리는 좀 아까 원래 지방시에서 CD 하시던 리카르도 TC가 지금 버버리로 가 있는데 버버리 이번에 옷 보니까 그냥 옛날 그 지방시랑 비슷해요. 되게 어려워. 그러니까 이게 CD가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자기 복제를 계속 하면 좀 그러니까 에디 슬리먼 보세요. 자기 복제를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걸 업데이트를 시키잖아.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다.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여전히 똑같은 거 하고 있네. 좀 약간 그런 스타일. 그래서 얘도 좀 지루한 것 같아.
마르지엘라, 메종 마르지엘라. 현재 마르지엘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존 갈리아노가 엄청나게 대중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원래 마르지엘라를 좋아하던 골수 팬들이 엄청 많이 떠난 상태고 로고 플레이 그 실밥 이렇게 아시죠? 그거를 막 하기 전에 로고 플레이 하면 뭐다? 대중적이 된다. 대중적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. 얘는 보링 갔어 솔직히. 마르지엘라 보링해. 마찬가지로 스톤 아일랜드, 로고 플레이, 아크네 스튜디오. 아크네 스튜디오는 좀 아쉬운 게 아크네 스튜디오는 제가 바진을 여전히 되게 잘 만들거든요. 진짜 탄탄한 실력이 있지만 한 2년 하면 2, 3년 하면은 다 했어. 아미도 보링이야. 아미도 완전 보링이야. 이것도 막 그 하트 로고 너도 막 욕했잖아요. 네 죄송합니다. 아크네 안 나와 얼굴. 양말 보세요. 잠깐 양말 미친 거 아닌가요? 아니야 토스스. 일로 와 일로 와. 이래 알았어. 마찬가지로 이자벨 마랑도 얘 지금 보면은 딱 느낌 오실 겁니다. 로고 플레이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너무 팔린 케이스. 근데 이런 컨템포러리도 요즘에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. 크레이그 그린, 보터, 피터도 더로우 뭐 항상 그래왔고, 그리고 써네이도 아직 너무 예쁩니다. 얘네들은 오케이 들어와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집 있는 브랜드들, 아까 전에 르메르, 이런 브랜드의 특징, 트렌드건 뭐건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. 둘째, 한 벌로 다 입어야 살릴 수 있다.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곤조 브랜드들 중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르메르가 짱이고, 질샌더 미니멀의 원조는 르메르보다 아래 가야 돼. 이건 잘 안 팔리니까. 오케이인데 좀 괜찮은 오케이로. 근데 비싸니까 여기까지 올라도 될 듯. 탐브라운은 오케이 가야 돼. 얘네들은 최소한 오케이야. 오케이 가. 야, 딱 오케이요? 너 보링 가고 싶지? 네, 좀. 탐브라운이 한국에서 좀 그 짤들이 돌면서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, 사실 탐브라운이 위아래로 다 갖춰 입으면 되게 예쁘고, 지금 10cc 탱크로 소꼬모 가면 마네킹 걸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약하긴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. 자기 고집이 있는 아티스트예요. 이분들은 물건 팔려고 트렌드에 영합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리고엔스도 난 리고엔스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야, 보링까지 안 가. 얘네들은 오케이 얘는 비싸. 그리고 오케이야. 리고엔스 이번에 그 컨버스랑 같이 콜라보한 거 되게 예뻐. 오케이 가도 돼. 곤조니까 곤조들은 좀 인정해줘야 돼. 곤조는 보링 해줄 수가 없어.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저도 리고엔스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냥 트렌드가 이러니까 여기다 놨고, 제가 볼 때 어떤 의견일 뿐이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상황에 뭔가 디올이나 루이비통 살 거면 차라리 보테가 베네타 거를 본다든지 프라다 거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. 얘네를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조금 한번 물건을 본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!